어제보다 더 건강한 오늘을 위해 TV 건강 속으로 김을지입니다. 최근 어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3%로 3명 중 1명은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눌 간암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별다른 증상이 없이 병을 키우다가 우연히 검진을 통해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TV 건강 속으로에서는 간암의 수술 방법과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층의 사망 원인 1위인 간암. 간암의 90%가 방심하고 지나치는 간질환에서 발전한다고 하는데요. 특정한 증상이 없어 간암은 암이 발전하고 나서야 발견하게 되는데 침묵으로 다가오는 간암, 당신의 간은 건강하십니까? 네, TV 건강 속으로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간암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경상대병원 소화기내과 민현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간암, 중년층 사망 원인 1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간은 특히나 신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간,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간은 장기에서 우리 몸 장기 중에서 가장 큰 부위입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몸속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네.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그리고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인자들을 합성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물질들, 엽산, 그리고 담즙, 그 다음에 비타민 등을 저장 가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조절도 하고요. 네. 크기가 큰 만큼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네.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간암. 간암은 대체 어떤 질병입니까? 암이라고 하면 항상 어떤 장기에 생기는 혹, 종양을 얘기하게 네. 되는데, 간암은 간에 생긴 악성 종양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암이라고 하면 이제 간세포암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흔한 것들이 간세포암이 한 80~90%, 그리고 담간세포암종이라고 해서 네. 담간세포에서 생기는 암이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앞서서 간암은 90%가 간질환을 그대로 방치하게 돼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질환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또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질환은 다양하게 있는데 급성 만성 질환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간암과 관련해서는 만성 간질환이라고 해서 네. 비형간염, 시형간염, 그리고 알코올에 의한 간경화증, 그리고 다양한 이제 원인들에 의해서 만성 간질환이 생길 경우를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간경화, 간경변이라고도 하는데, 간경화로 진행을 하고 간경화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간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간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간암이 생기는 원인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방금 설명을 해 주시긴 했지만 간질환이 진행이 돼서 생기는 것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진 건 만성 간 질환에서 간경화가 발생하고, 그 간경화에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 네. 아플라톡신이나 술, 그리고 흡연 등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음주나 흡연은 암 발생에 있어서 주요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간암도 유전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 인자들이 존재할까요? 간암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비형 간염이 수직 감염, 그러니까 태어날 때 비형 간염이 감염되면서 수직 감염인 경우에 간경화가 흔하고, 그런 간경화에서 간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련성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유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유전 질환은 아니고, 네. 가족들이 비형 간염, 감염이 여러 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에서 생기기 때문에 가족성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유전성이 그렇게 높은 질환 중에 하나는 아닌데요. 교수님께서도 계속 비형 간염이다, C형 간염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정확히 뭔지가 참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형 간염과 C형 간염 하는 간염 바이러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이제 간염이 명명되는데 네. 그래서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원인 바이러스의 이름이 다른 거고 네. B형 간염과 C형 간염 결국 만성간 질환을 일으키고 간경화로 가서 간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건 일치하지만 네. 진단이나 치료 방법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염 원인 바이러스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고 그 진단과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간이 암까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 있을까요? 간암의 초기 증상은 모든 암이 마찬가지듯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진단되기가 어렵고 네. 진행이 됐을 경우에도 간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고 더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제 네. 피로감을 느끼거나 소화불량 그리고 체중 감소 그다음에 이제 복부 종괴가 만져져서 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심해졌을 경우 내지는 간경화 있는 분들이 간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간경화의 증상 황달이나 복수 등이 간암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반될 수 있는데 네. 증상이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간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 병원에 가게 된다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받을 수가 있을까요? 간암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와 초음파로 진단합니다. 네. 초음파에서 의심이 될 경우에는 CT나 MRI를 찍게 되고요. 네, 그렇군요. 그 CT나 MRI 같은 검사를 진행하다가 이거 좀 암세포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뭐 대장암이나 위암처럼 그 조직 검사는 따로 진행을 안 하시나요? 간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조직 검사가 확진 방법은 맞는데 네.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 초음파, CT, MRI 등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네.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간암은 간경화가 있는 분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복수가 차거나 아니면 출혈 성향이 강하거나 네. 해서 조직 검사 자체가 위험 부담을 주는 경우가 그렇군요. 있고 아. 위치에 따라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조직 검사는 몸 표면에 국소적인 마취를 하고 바늘을 찔러서 조직 검사하게 되는데 네. 쉽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리고 영상 검사와 혈액 검사로 충분히 진단이 되고 나머지 일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합니다. 네, 그 조직 검사는 위험성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만 시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암이 어떤 질병인지와 진단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간암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간은 신체 기관 중 가장 큰 기관이며 다양하고 총괄적인 체내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또 다른 암종에 비해 그 예후가 나쁜 편에 속한다. 하지만 비교적 초기 간암의 경우엔 5년 생존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예후가 좋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57세 환자분이시고 작년 3월에 간에 종괴가 있었어요. 간암, 작은 크기의 간암이 있었었는데 수술하시고 이번에 사진 찍어서 확인을 했는데 많이 수술한 부분 깨끗하고 나머지 간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술, 담배 안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경과 관찰 중인데 이렇게 수술한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랑 CT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재발인데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간암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인자, 음주, 흡연 안 하셔야 되고 균형 잡힌 식사, 운동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고 앞서 말했듯이 6개월에 한 번씩 꼭 혈액 검사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관리해서. 네, TV 건강 속으로 간암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치료 방법과 예방법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 그 간암 판정을 할 때 1기다, 2기다 뭐 이렇게 판정을 하시던데요. 그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암 병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네. 간암의 경우에는 간암의 크기 그리고 네. 개수 그리고 이제 혈관을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간 밖에 장기에 전이가 되었느냐를 네. 기준으로 병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병기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 간암 치료 시에는 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는지와 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먼저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암을 치료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간암의 크기
그리고 네. 위치, 개수에 따라서 수술이 가능한지 네. 유무가 중요하고 여부가 중요하고 네, 개수가 많거나 크기가 너무 크거나 그리고 혈관 침범이 있거나 타장기에 전이가 있을 때는 수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간암 자체의 병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자의 간 기능. 간암은 흔히 이제 간경화가 있는 분들에서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간경화의 합병증이 많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암은 초기일지라도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이 발견됐을 때 처음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10%에서 30%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반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으로는 말 그대로 간 절제술입니다. 네. 오른쪽 간을 다 뭐 자르느냐, 부분 간 절제를 하느냐, 뭐 왼쪽 간을 자르느냐 이렇게 이제 절제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수술법. 간 절제술을 시행할 때는 어느 정도 그 퍼센테이지를 남기고 절제를 하게 네.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수술 전에 잔존 간 기능 검사라고 해서 네. 간을 잘라냈을 때 남아 있는 간으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 후에 문제가 없다면 참 좋겠지만 그 어쩌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뭐 전신 마취에 따른 합병증도 있고 네. 수술에 따른 합병증도 있을 텐데 간암 수술 자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면 간 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상당 부분이 이제 절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복수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네. 황달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든지 몸 컨디션이 회복되는데도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나머지 간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문제고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발이 되는 경우, 그렇군요. 네, 재발되는 경우가 비교적 이제 남아 있는 간이 정상이 아니고 네. 간 경화가 와 있는 간이기 때문에 남은 간에서도 간암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암도 그 항암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암은 대부분 항암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간암을 진단받는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네. 이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같이 받느냐 네. 이런 부분인데 간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부위의 암과 달리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보통 이제 전이가 됐거나 병기가 많이 진행이 돼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다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네. 수술과 항암 치료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암 치료하면 무조건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지만은 않은 거네요, 선생님. 네. 네, 그 요즘엔 또 예전과 달리 간 이식 수술이 굉장히 보편화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또 간을 이식을 받으려면 주고자 하는 사람, 그 공여자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 공여자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간 이식이 간암 수술에 보편화된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간 절제술로 모자라거나 네. 간 기능이 좋지 않아서 간 절제술만으로 시행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할 이식을 경우에는 고려할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이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식을 할 때 공여자 즉 주는 네. 사람은 일단 건강해야 되고 만 16세 이상이어야 네. 하고 받는 사람과 그 키, 체중, 네. 간의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키, 체중이 비교적 비슷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 공여하는 분이 네.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요즘에 하도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혈액형이 달라도 간 이식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간 이식은 혈액형이 일치하면 좋고 네. 적합이라고 하면 이제 A형 같은 네. 경우는 A형도 받고 O형도 받고 이렇게 적합하거나 한 경우에가 성적이 좋고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혈액형이 달라도 간이나 콩팥 같은 경우는 이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B형 혈액형에 대한 항체가 있는데 네. 그 항체를 걸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걸러내기 때문에 수술에 따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액형이 일치하거나 네. 적합한 경우보다는 시간적인 부분이나 치료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행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네. 그 혈액형이 일치하는 게 예후가 더 네. 좋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간 이식을 수술한 후에 그 재발률은 어떻게 되는지와 또 그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시행하는 게 간 절제술이고 네. 이식은 그 중에 일부인데 네. 간 절제술을 했을 경우에 간암 환자분들이 들으시면 또 많이 실망스러울까봐 네. 그렇긴 하지만
5년에 재발하는 경우가 한 50에서 80% 정도 재발합니다. 네. 간 절제술을 시행했을 네. 때, 간이식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이렇게 봤을 때 한 네. 10에서 20% 정도 보고되고 네. 있고, 뭐 나쁘게 말하면 한 40%까지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따로 뭐 딱 이걸 해라 하는 건 없는데 네.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최대한 노출이 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적 검사. 네. 재발을 위한 추적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고주파 열 치료라고 하나요? 그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이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고, 또 방법도 굉장히 많아진 걸로 또 알고 있는데요. 그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수님? 간암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했을 때 한 70% 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술 못하는 간암은 다 대책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다른 위암, 대장암과 달리 다른 암들은 수술이 안 되면 항암 치료 이렇게 가는데, 간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이 되지 않더라도 앞에 말씀하신 고주파 열 치료, 네. 아니면 색전술, 간동맥 화학 색전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요. 네. 그리고 에탄올 주의법,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간이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교수님께서 추적 검사가 가장 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치료 후에 검진 주기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할까요? 수술을 시행하신 분들은 일단 암이 절제되었기 때문에 네. 암이 있는 부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검사를 해야 되나요?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간암이라는 것이 정상간에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 간 경화가 온 간에 잘 생기기 때문에 네. 나머지 간에서 재발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수술한 경우는 6개월 간격으로 혈액검사와 CT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 경우는 환자의 경우에 따라 다 틀리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3개월 간격으로 혈액검사와 CT나 MRI를 검사하게 됩니다. 네, 비수술적 방법이 더 네. 검사 네. 주기가 더 짧네요. 네, 수술의 경우는 완전히 암이 사라진 거고, 아. 비수술적인 경우는 억제를 시키는 거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간암이 중년층 사망 원인 1위인 만큼 또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같은 관심 때문에 한간에는 그 잘못된 이야기들이 또 떠들기도 합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 받아보신 질문들 중에서 그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 한 번쯤 되짚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으로 혈액 검사가 정상이다 이러면 나는 간암하고 네. 관계가 없겠구나, 간암이 없나 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비형간염 보균자니까 네. 활동성이 아니고 보균자니까 뭐 그렇게 자주 검사하지 않아도 돼 하는 게 가장 흔히 사람들이 네. 알고 있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잘못된 지식이고, 네. 간 기능과 그 혈액 검사가 네. 정상이더라도 간에 혹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보균자인 경우라도 비형간염이 감염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간암의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간암이 재발한 경우에는 뭐 치료 방법이 없다, 간은 뭐 몸에 칼을 대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앞서 말했듯이 수술이 되면 수술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하고, 어떤 분들 중에서는 섣불리 판단해서 치료를 포기하고, 뭐 또 잘못 알려진 그런 특효약,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방금 그 건강보조제와 민간요법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그 간에 좋다라는 그 뭐 엉겅퀴라고 하나요? 그것들을 좀 입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구매를 많이 하셔서 복용을 하시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 좀 뵀거든요. 정말 그게 간암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엉겅퀴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네. 엉겅퀴 제제로 해서 밀크시슬도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개똥쑥, 네. 그리고 뭐 인진쑥, 민들레, 네. 뭐 헛개나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정말 네. 나열하자면 너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이 일간에 그냥 간에 도움이 된다라는 소문만 많이 퍼진 것 같은데, 네. 실제적으로 약효라는 건
효과도 네. 중요하지만 부작용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도 어떤 좋다는 성분이 있으면 효과를 증명하고 네.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나 없나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효과는 일부 있었으니까 소문이 났을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안전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독성 간염 네. 이런 부분들이 흔히 문제가 돼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엉겅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장약 중에서 있어요. 실리마린이라는 제제가 네. 있는데 그 제제의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들은 막 밀크 씻으면서 대단한 건 줄 알고 네. 오시는데 옛날부터 써오던 간장약의 그 성분 중에 하나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은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내가 먹어보니 좋고 네가 먹어보니 좋고 하는 것만으로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안전성이 문제가 되죠. 독성 간염이나 이런 부분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거죠. 네,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오남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그 질병에 걸리기 앞서서 미리미리 예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간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간암을 예방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고위험군인 B형간염, C형간염 이런 분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이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네, B형간염은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고 네. C형간염은 예방주사가 없기 때문에 네. 안 걸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간경화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술, 네. 음주를 많이 하시면 안 되겠죠. 네. 네, 바른 음주를 시행하셔야 하고 그리고 흡연을 금연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만성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 그리고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100% 예방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병의 증세를 완화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도 실천하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과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내가 매번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럴 줄 몰랐다. 오진이 네. 아니었나.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에 신경을 쓰면서 국가에서도 암 검진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네. 간암 고위험군인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간암 검진을 시행해 줍니다.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네. 무료로 1년에 한 번씩 해주게 되고요. 일반 정상 건강인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간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액 검사와 초음파나 CT 사진이 꼭 필요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네. 초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간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잘 기억하셔서 간암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명쾌한 설명해주신 경상대병원 소화기내과 민현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TV 건강 속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